김세라의 법률 톡톡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듯 우리의 법적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소멸시효의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멸시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빌려준 돈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소멸시효가 무엇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권리, 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소멸시효인데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수억짜리 채권이라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아까 물건의 음식의 유통기한과 같다라고 하신 게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은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유통기한이 짧고 어떤 건 길잖아요. 캔 음. 통조림 같은 것은 수년이 유통기간이 되기도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 역시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음. 종류에 따라서는 1년으로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10년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둬버리면 내가 채권이 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내가 채권자든 채무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다고요? 네.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대부분은 1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네요. 네, 맞아요. 보통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10년을 언제부터 세냐도 중요하겠죠. 그 시작점을 기산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통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때부터 일반적인 채무는 10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고, 일상적인 차용금 채무, 그리고 공단이 잘못 지급한 그런 수당에 대한 환수 청구권, 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권, 이런 일반적인 채권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잖아요. 예. 이런 권리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 채무 같은 경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이 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음. 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3년의 단기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양육비라든지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월급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매월 혹은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예. 그리고 그 병원 치료비, 약국에서 약산 그런 약값, 이런 것들도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제비 이런 거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공사비 채권 있잖아요.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도 3년의 소멸시효.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과 관련된 채무, 착수금이라든지 혹은 내가 줬던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이런 것들도 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값이 있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음. 받아야 될 것 같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니까요. 착수금 이런 비용 같은 경우도 못 받는다면 3년 음. 내에는 행사해야 되는 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단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인데, 여관 숙박시설의 숙박료, 음.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지불하는 음식값,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어 1년 소멸시효 적용이 되고 특이하게 연예인의 임금도우림인법 1년 음. 소멸시효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건데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다. 왜 정당한 권리에 이렇게 기간을 둬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특히 음.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건데 참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외상값이 있었는데 1년 지나면 못 받는 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소멸시효 제도의 기본 정신을 보면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권리가 존재를 해도 너무 지나친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소멸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만약에 소멸시효가 없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수십 수백 년 전에 권리까지 청구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우리 법원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거든요. 네.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초래가 될 것이고 그런 정신에서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상대방에게 뭐 재산도 돈도 없어서 받을 수 없지만 네. 언젠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좀 중단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소멸시효가 무작정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 행동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고 중단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세 번째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 먼저 청구란 쉽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든지 내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제 판결로 확정된 소멸시효는 10년이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됐던 채권 1년 3 년짜리더라고 해도 이제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 년의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 10 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10 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간단한 소송을 또 제기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승인, 세 번째 승인을 알려드리면 승인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본인 채무를 인정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 소멸시효 중단이 되면은 이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음. 근데 이것과 다른 것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거든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그 채권에 기해서 압류, 가압류를 해놨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그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해놓으면 채권이 수십 년 지나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한참 전에 채무다, 한참 전에 빌린 돈이다. 예. 소멸시효로 소멸이 됐을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면 이제 본인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채무자의 내가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이제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된 다 갚을 때까지는 음. 중단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럼 오래전에 빌린 돈이 있다든지 이렇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 내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갚은 의무가 없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청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그런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 놨다면 소멸시효는 그때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내 생각 외에 아직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뭐 대부분 경우는 소장이 법원에서 그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돼서 그 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으면 소장을 받아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막 특히 채무 초과가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실은 공시로 송달을 하는 공시송달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를 피고로 한 공시송달 송달 재판이 진행이 돼서 판결이 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내가 피소되었던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나의 사건을 공인인증서를 입력을 하면 내 이름으로 제기됐던 혹은 제기당했던 사건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또 내가 참여했던 그런 소송들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음. 방식을 써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뭐 채권이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세라의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